최근에 제가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눈을 완전히 바꿔준 책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토록 굉장한 세계, Immense World라는 에드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동물들이 인간보다 오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에드 용은 이 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물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들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푹신푹신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코끼리가 걸어다니면은 쿵쿵 하고 땅이 울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코끼리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다른 코끼리들이 걸으면서 만들어내는 땅의 진동을 발바닥으로 감지할 수 있대요. 다른 코끼리 떼가 어디에 있고 몇 마리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눈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샤프하게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보다 훨씬 더 넓은 폭의 빛을 볼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색깔을 볼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 새들이 그렇대요. 특히 벌새들의 눈은 굉장히 많은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이 엘프 같은 경우에는 이원색으로 세상을 보죠. 근데 사람은 삼원색으로 세상을 본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새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모두 다 생명이래요. 왜냐하면 새들은 사원색으로 세상을 보는 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수백만 개의 색깔을 볼 수가 있다면 새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수천만 개에서 많게는 억 개 정도의 색깔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들의 눈에는 거의 흑백의 세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신기한 동물 중에 하나가 거북이에요.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를 보면 거북이들이 항해사로 나오죠. 그 이유가 바닷거북이들이 망망대어를 떠돌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대양을 돌고 있는 동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망망대에서 얘네들이 길을 어떻게 찾는지를 보니까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북쪽이 어딘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침반을 봐야지 알지만 이런 것처럼 동물들은 우리와 굉장히 다른 감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VR 기기를 끼고 세상을 볼 때 뭔가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행동을 옆에 못 보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뭐해? 라고 약간 바보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이랑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감각을 통해서 보는 세계, 이거를 에드 용은 움벨트라는 독일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동물들의 움벨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프랑 같이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튜브 비디오도 찍었고 그동안 많은 추억을 쌓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같이 즐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엘프의 움벨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토록 굉장한 세계라는 책에 개들의 움벨트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들의 엄청나게 놀라운 냄새를 맡는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체로 개들은 가장 뛰어난 조향사에 비해 10,000배 더 뛰어난 냄새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개들한테 중요한 냄새는 인간한테 중요한 냄새와 달라서 인간은 구별을 되게 잘하는 냄새를 개들은 구별 못하기도 하고 인간은 아예 구별을 못하는 냄새를 개들은 구별을 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몇 배라는 얘기보다는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인간이 할 줄 모르는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옳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코는 냄새만 맡을 수가 있지만 개들의 코는 적외선 센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고 책에 나와요. 개들의 코가 대체로 촉촉하고 차갑거든요. 그래서 저도 엘프가 코로 가끔씩 나를 찌르면은 엘프 촉촉코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열을 감지할 수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열을 감지하는 센서를 촉촉하고 차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 로널드 크로거라고 하는 이 케빈이라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한 동물학자가 우리 리트리버도 혹시 코를 통해서 열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보기로 했대요.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온도가 이게 질감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 물체 두 개를 놨을 때 리트리버들이 훈련을 통해서 거의 85% 이상 정확하게 어느 쪽이 더 따뜻한지를 감지해낼 수 있다, 이거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개의 코는 단순히 냄새만 맡을 뿐 아니라 열 감지 기능도 내장되어 있지 않나. 개의 코를 연구하는 알렉산드라 호로비츠라는 동물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개의 코를 보면은 우리처럼 동그랗게 돼 있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슬릿처럼 돼 있습니다. 그 슬릿을 통해서 숨을 쉬면은 바람이 일종의 소용돌이를 쳐서 숨을 내쉴 때도 들이쉴 때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대요. 사람은 숨을 들이쉴 때 호흡을 하는 공기로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개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나눠져서 자기 허파로 들어가는 공기가 따로 있고, 냄새를 맡는 공기는 올팩토리 에피텔리움이라고 하는 후각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일종의 미로 같은 데를 계속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들은 뭐 주인이 어떤 물건을 만졌어요. 근데 그 물건을 옥상 위에다 올려놓고 비바람을 일주일 동안 맞게 해도 그 물건에 자기 주인 냄새가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사람 발자국 5개의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을 수 없는 냄새들을 굉장히 놀라운 능력으로 분간해내기 때문에 공항에 가면 사람은 눈치조차 챌 수 없는 밀수해 오는 음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같은 거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경찰견들은 실종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군견들 같은 경우에는 침입자가 오는지를 미리 알리는 역할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있는 검은 금이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을 찾는데도 강아지들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의료 쪽에 종사하는 강아지들도 있다고 해요. 저혈당이나 당뇨를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챌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강아지가 나만 보면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지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암세포가 발견됐다. 대부분의 인간은 내가 강아지를 인도해야 되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미숙한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엘프가 성견이 된 다음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엘프와 저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라기보다는 베프라든지 아니면 남매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 책을 본 다음에 그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엑스맨 같은 영화를 보면 슈퍼히어로들이 뭐 인간이 보는 것보다 더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가 있다든지, 인간은 감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든지, 근데 우리 인생에 진짜 슈퍼히어로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얘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 비해서 시각이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엘프는 내가 마치 관제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2다리로 서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눈이 훨씬 더 선명하고 삼원색으로 보니까 엘프는 그걸 어떻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얘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코를 가지고 후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그걸 어떻게 찾았어? 이렇게 서로를 돕는 슈퍼히어로 친구들, 우리가 바로 어벤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엘프와의 관계가 훨씬 더 재밌고 즐거워졌습니다. 엘프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엄마가 된 다음에 우리 집에 입양을 왔어요. 근데 저는 자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가 좀 어려운 존재?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적응을 해가는 룸메이트라는 개념으로 엘프를 대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엘프를 관찰하다 보니까 얘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은 썩어가는 낙엽 같은 걸 코로 뒤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얘를 아기로 보면은 지지야 하지마 그러면서 인간한테 지저분할 것 같은 걸 못하게 하는데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개들은 서로 다 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른 개가 지나가면 친구야 인사해 라고 하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쟤 너 친구야 인사해 그러면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들도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치고 싶은 개들도 있고, 잠깐 호기심이 나가지고 쳐다만 보고 가고 싶은 개들도 있고, 그 중에 친해지는 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또 사람도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고기파도 있고 베지테리언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엘프도 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또 뭐냐면은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엘프를 관찰하고 이멘스 월드라는 책을 통해서만 배운 게 아니라, 저희가 재작년에 파리 가서 로얄 캐닌 매장에서 이 실제로 엘프가 필요한 영양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도 들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사람한테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개한테도 이런 게 좋겠지, 그래서 개들한테 사람의 몸에 좋을 것 같은 음식을 사 먹이곤 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개들은 영양과 건강도 개마다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만 라면은 먹어도 괜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라면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개도 각각의 영양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만의 영양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먹여야 된다는 거, 이거를 그때 컨설팅을 받았고, 그 이후로 엘프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신경을 쓰면서 사료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인간과 개가 함께한 역사를 봐도 인간과 개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공생을 했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스트 커넥션이라는 책을 보면요, 개 얘기가 나옵니다. 개가 살살 코를 골 때
사람이 완전히 조용한 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인간이 옛날에는 야외에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맹수가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부족 사람들한테 급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망을 보거나 약간 설잠을 자야만 생존 가능성이 높았겠죠. 하지만 걔는 원래 설잠을 자고 귀와 코가 엄청나게 밝기 때문에 내가 깨있지 않아도 얘가 적이 오거나 맹수가 오면 훨씬 더 일찍 알아채고 짖을 걸 알았기 때문에 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수렵 채집에서 유목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서 양을 치는데 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보더콜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양 모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은 보더콜리 키우시는 분들은 얘가 이런 애였다고? 얘가 이런 유니크 어빌리티가 있었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렵 채집에서 수렵의 역할을 하던 개들이 이제 하운드라는 개들이죠. 인간은 대부분 우리가 쫓는 사냥감에 비해서 달리기가 느려요. 그래서 인간은 내 사냥감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는지를 도와주는 일종의 레이더처럼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고, 그렇게 인간과 함께하게 된 개들은 하운드. 이 하운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아주 그대로 돌아가면 헌트, 사냥하다와 같은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운드들은 사냥감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를 인간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개들 중에 가장 빠른 개인 그레이 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시속 70km를 넘는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말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또 이 슈퍼히어로들의 유형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잘 보고 뭔가 동굴 같은 데 잘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인간들한테는 테리어라는 개들이 인간이 농경사회에 오면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치기 시작하면은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우나 두더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굴을 파고 뿌리를 파먹어가지고 구황작물들이 죽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굴을 발견해가지고 여우나 두더지를 쫓는 이런 개들을 땅개다.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를 타서 테리어라고 부르게 됐대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견종 중에 하나가 라브라도 리트리버인데, 골든 리트리버들 같은 경우에는 습지에서 오리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 오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오리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들은 방수 이중털을 가지고 있고 발을 보면은 거의 오리갈퀴처럼 생긴 걸로 유명하죠. 라브라도 리트리버라는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냐? 추운 캐나다나 영국 북쪽 지역에 어망을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망을 걷어오려면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라브라도 리트리버들이 찬물에 들어가서 어망을 회수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힘들게 살던 인간들은 개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고 개마다 유니크 어빌리티, 지금 로얄 캐니언에서 하는 캠페인의 주제인 UA를 잘 활용해서 찬물에 잘 들어가는 친구들은 오리 사냥이나 어망을 회수하는 데 쓰고, 달리기가 빠르고 공간지능이 뛰어나고 군중 심리에 능한 친구들은 양을 모는 데 사용을 하고, 다리가 짧고 얼굴이 땅과 가까운 친구들은 두더지나 여우를 쫓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강아지들과 공생을 해왔던 걸로 보여요.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원래 개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지가 알려지면서 이런 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강아지를 애기 취급을 하고 있지만 개 한 마리 한 마리 안에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고 각자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엘프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 번째 엘프 유튜브 데뷔의 계기가 됐던 로얄 캐닌 브랜드에서 한국의 하남 스타필드에서 팝업 전시회를 연다고 해서 저와 엘프도 모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전시장에 대문짝만한 엘프 사진이 걸렸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작은 개이기 때문에 큰 사진으로 보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고요. 우리 엘프 사진 크게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는 유니크하다는 관점에서 엘프의 유니크함이 뭘까? 엘프는 원래 떠돌이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호소에서 임신한 채로 포획이 돼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게 됐고요. 우리도 원래 해외 입양하는 때까지만 데리고 있자라고 했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엘프 해외 입양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 갑자기 막 못 보내겠어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눌러 앉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개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애교를 부린다든지 그러지 않았고, 집을 몇 번 옮겨 다녔으니까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이 집이 아직 우리 집이 아니지, 저 사람도 우리 주인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지 가까이도 못 가게 하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쭈루룩 도망가가지고 캔 안에 있고, 밥을 넣어주면은 제가 없을 때 밥을 먹고. 조금 엘프랑 친해지다 보니까 이 몽둥이 같은 꼬리를 갖다가 흔들면서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 꼬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야, 쟤다, 쟤 꼬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 꼬리가 우리 엘프의 유니크 어빌리티 넘버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들은 대체로 이 MBTI로 보면은 E 성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엘프는 슈퍼 I예요. 정말 내성적이에요. 한 프랑스 소설가가 개는 사랑을 위해서 설계된 기계와도 같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를 누군가 만들었다면 사랑을 하라고 만든 것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자기 가족한테만.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잘 즐겨요. 지금도 이제 햇빛이 좋으니까 촬영이고 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요즘에 잘파 세대들이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내가 메타인지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릴렉스하게 인생을 흐름대로 가자. 일부러 인간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현재보다는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엘프는 그냥 마인드풀니스 자체, 개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미래와 과거가 없고 현재에 사는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인드가 분주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컨텐츠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책을 안 읽고 있거나 리뷰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고 있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그거를 딱 꺼버릴 때가 언제냐면은 엘프랑 같이 커피 마시러 와요. 그럼 엘프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핸드폰으로 막 기사 같은 거 검색하면은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핸드폰 내려놓고 엘프랑 같이 햇빛을 쬐게 되는.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가 엘프의 두 번째 슈퍼파워.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혼자 떠들면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살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어요. 개들의 조상이 원래 늑대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늑대들을 보면은 팩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프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단체주의자예요. 처음에 엘프가 저랑 친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애교를 부리고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에는 캐넬에 있다가 갑자기 조금씩 가까이 앉더니 어느 날 자기 엉덩이를 내 엉덩이에 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앉아있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원래 이 객과 동물들이 야생에 있을 때 부채살처럼 하고 잔대요. 엉덩이를 맞대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하고 잔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방팔방에서 오는 위험을 다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가족이 다 같이 산책을 할 때 한 명이 느리게 오면은 엘프는 멈추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세 명이 모여야만 움직여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자기 가족을 챙긴다는 거, 자기 편을 챙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극히 이기주의적일 정도로 개인주의적이었던 나한테 같이 한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줬다. 이게 엘프의 UA 세 번째. 사실 엘프의 UA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유니크 어빌리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가지 않던 시대에는 저 사람은 사교적이라서 우리 커뮤니티에 쓸모가 있어, 저 사람은 손으로 뭔가를 잘 만들어서 쓸모가 있어, 저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어서 쓸모가 있어, 저 사람은 힘이 세서 쓸모가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쓸모를 서로 알아보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성적이라는 것이 딱 생기니까 마치 사회에서 더 쓸모있고 덜 쓸모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 살 때는 개 한 마리 한 마리를 보고, 넌 잘 짖으니까 너는 헛간을 지켜, 너는 잘 뛰니까 가서 양을 몰아와, 이런 식으로 그 개들의 특성을 조금 더 존중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개들의 특성을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인간의 특성을 좀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게 된 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최고의 깨달음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과 엘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